그날 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건 첨단 장비도 동료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 한 마리였어요. 40년 전, 강원도 최전방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 어둠 속에서 울린 총성, 혼자 남겨진 부상병. 그때 나타난 하얀 그림자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지켜온 진돗개가 남긴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감동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스펜서입니다. 올해 68살이고 지금은 캘리포니아 외곽에서 조용히 은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적 같았던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80년대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저는 28살의 미 해병대원이었습니다. 주한미군으로 파병되어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첫 번째 겨울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특히 추웠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철책을 따라 경계 근무를 서던 중이었어요. 바람 소리 사이로 멀리서 꽥 하는 날카로운 멧돼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 산에는 야생동물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긴장이 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눈보라 속에서 하얀 실루엣 하나가 나타났어요. 처음엔 멧돼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게 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얀 털에 날렵한 몸집,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야생 그 자체 같으면서도 어딘가 영리해 보였거든요. 그 개는 철책 근처를 조심스럽게 맴돌았어요. 저를 경계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더군요. 제가 움직일 때마다 몇 걸음 뒤로 물러서지만 완전히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온 지 몇 달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라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동료들과도 아직 친해지지 못한 상태였고 가족들이 그리워서 밤마다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그런 제게 그 하얀 개의 출현은 뭔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추운 밤, 혼자 서는 경계 근무가 외롭기도 했는데 누군가 제 곁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묘하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눈보라가 점점 심해져서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도 그 개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때로는 철책 주변을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마치 저와 함께 경계 근무를 서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모자가 날아갈 뻔했어요. 그때 그 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 쪽으로 몇 걸음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경계심은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가까이 왔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 개가 저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 개는 제 곁에 있었어요. 교대 시간이 되어 초소로 돌아가려는데 그 개가 몇 걸음 따라오더군요. 하지만 어느 순간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잠들기 전까지 그 하얀 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 하얀 개는 제가 경계 근무를 설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녀석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 개를 기다리게 되었고 근무 시간이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철책 근처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데 그 개가 언제나보다 일찍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꼬리를 살짝 흔들면서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항상 경계심 가득한 모습이었는데 그날은 마치 인사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놈아, 위험해. 저는 그 개를 쫓으려고 손을 흔들었어요. 이곳은 군사 지역이고 야생동물이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리를 더 크게 흔들면서 제게 다가왔어요. 마치 난 적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 개를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순백색 털이 눈처럼 하얗고 귀는 삼각형 모양으로 쫑긋하게 서 있었습니다. 몸집은 중간 정도였지만 근육질이어서 야생에서 살아남을 만큼 튼튼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그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리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5시쯤이었는데 그 개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낮게 으르릉하며 경계음을 냈습니다. 저는 뭔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는데 그 개가 제 다리를 툭툭 건드리면서 뭔가 알려주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야, 백이? 그때 처음으로 그 개에게 이름을 불러줬어요. 순백색 털 때문에 백이라고 부르고 싶었거든요. 신기하게도 그 개가 제 목소리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를 바라보더니 다시 철책 너머를 향해 낮은 짖음을 냈어요. 그때 멀리서 꽥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멧돼지 울음소리였어요. 이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백이가 몸으로 절 맞고 더욱 낮은 짖음을 냈습니다. 마치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몇 초 뒤 정말로 철책 너머에서 쿵쿵 하며 무언가 돌진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철책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다행히 철책이 있어서 넘어오지는 못했지만 만약 백이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깜짝 놀라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백이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개는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저를 보호해주려는 마음까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는 제가 먼저 백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근무를 시작할 때마다 주변을 둘러보며 백이가 어디 있나 살펴봤어요. 백이도 제 마음을 아는지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제 곁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주머니에 넣어둔 건빵 한 조각을 꺼내서 백이에게 건넸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며 냄새만 맡더니 조심스럽게 받아먹었습니다. 그 순간 백이의 눈빛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마치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백이와 저는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경계 근무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백이가 제 곁에 있어 주었으니까요. 백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 2주일을 넘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백이는 단순히 제 곁에 있어주는 것을 넘어서 진짜 경계 근무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주었거든요. 매일 밤 9시가 되면 백이는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제가 초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철책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근무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보다 먼저 와서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고 이상이 없으면 제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백이의 감각이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백이는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특정 방향을 바라보면 10분 후쯤에는 꼭 그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야생동물이 지나가거나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같은 것들이었죠. 어느 날 밤에는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백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철책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서 저를 보더니 마치 따라오라는 듯이 또 몇 걸음 걸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백이를 따라갔는데 철책 한 부분이 살짝 느슨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알았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사람 눈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변화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정비반에 신고해서 수리를 받았는데 만약 백이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며칠 후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부대원들도 점점 백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떠돌이 개 정도로 생각했는데 제가 백이의 특별한 능력들을 이야기해주니까 모두들 신기해했어요. 특히 멧돼지 사건 이후로는
백이를 진짜 우리 부대의 일원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병이라는 동료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스펜서, 그게 정말 영리하네. 우리보다 낫겠어. 농담이었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백이는 저희가 놓치는 것들을 먼저 알아채곤 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세계 어디에도 없는 충성의 결정체였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종류의 개들을 봤지만 백이 같은 개는 처음이었어요. 백이의 충성심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제 곁을 지켰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 제 곁에 있어줬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추운 밤이었어요. 영하 15도까지 내려간 날이었는데 백이가 떨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도 추워서 견디기 힘들었는데 백이는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래도 백이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제 점퍼를 벗어서 백이에게 덮어줬습니다. 백이는 처음에 어리둥절해 하더니 제 마음을 이해했는지 조용히 점퍼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백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곳 사람들이 동물을 대하는 마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진돗개라는 특별한 존재에 담긴 깊은 의미 같은 것들 말이에요. 백이는 이제 완전히 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경계 근무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동반자까지도요. 한국에서의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었고 매일 백이를 만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어요. 백이와 함께한 지 한 달이 넘어가던 어느 날 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백이도 언제나처럼 정확히 9시에 나타났고 우리는 함께 경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백이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계속 불안해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고 귀를 쫑긋 세운 채로 멀리 있는 뭔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또 야생동물이 나타나는 건가 생각했어요. 백이야, 뭐가 있어? 저는 백이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하지만 백이는 계속 그쪽을 향해 낮은 으르릉 소리를 냈고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어디선가 탕 하는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탕탕탕 연달아 총소리가 들렸어요. 산 전체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무전기를 잡았지만 잡음만 들렸어요.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소리쳤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초소 쪽에서도 고함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훈련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백이의 반응을 보니 이건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백이가 갑자기 제 앞에 서더니 낮게 짖기 시작했어요. 마치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총성이 들렸는데 이번에는 훨씬 가까웠어요. 뭔가 정말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여전히 잡음만 들렸고 초소와의 연락도 끊어진 상태였어요. 저는 혼자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우선이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어디가 안전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백이가 제 바지를 물고 뒤편 산길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따라갔을 텐데 그날은 망설여졌어요. 부대를 떠나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백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철책을 따라 뒤편 산길로 향했어요.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백이가 앞서가면서 길을 안내해줬습니다. 마치 이 길을 여러 번 다녀본 것처럼
확신의 찬걸음이었어요. 산길을 한참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제 어깨를 스쳤어요. 정체불명의 총탄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어깨에서 따뜻한 피가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 저는 고통스러워하며 바위에 기댔어요. 어깨 상처에서 피가 계속 나고 있었고 점점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전기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없었어요. 백이가 제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상처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제 주변을 빙빙 돌면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백이야. 미안해.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백이를 불렀습니다. 백이는 제 손을 핥아주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백이가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할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의식이 흐려져가는 저를 바라보던 백이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백이는 제 상처 부위를 한 번 더 확인하더니 갑자기 일어서서 특별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백이는 제 앞에서 앞발 2개를 번갈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는 짧게 멍멍 하고 짖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건 제가 훈련소에서 배웠던 구조 신호 동작이었거든요. 백이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건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백이야, 설마 너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백이를 바라봤어요. 백이는 다시 한번 그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확하게요. 앞발을 들어올리는 각도부터 짖는 소리의 간격까지 마치 군견 훈련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백이가 지난 한 달 동안 제 곁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학습하고 있었다는 걸요. 단순히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로 군견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이는 구조 신호를 마친 후 제 쪽으로 다가와서 제 얼굴을 하차줬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말하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걱정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꼭 살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잠깐, 백이. 저는 백이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백이는 산 아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정확히 부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위에 기댄 채로 백이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깨 상처에서 계속 피가 나고 있었고 추위 때문에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안정되었어요. 백이라면 뭔가 해결책을 찾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30분쯤 됐을까요?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명이 산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백이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구조대를 데리고 온 거였어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구조대원들이 소리치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났어요. 백이가 정말로 해낸 거였거든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실제로 해낸 거예요. 구조대장인 박 중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스펜서 일병, 괜찮습니까? 이 개가 우리를 여기까지 안내해줬습니다. 정말 놀라운 개네요. 박 중사의 말을 들으니 더욱 감동스러웠어요. 백이는 부대까지 달려가서 계속 지저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따라오자 정확히 제가 있는 곳까지 안내해준 거였어요. 중간에 길을 잃을 뻔했을 때도 백이가 다시 앞으로 가서 올바른 길을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저는 백이를 찾았어요. 백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안도감으로 가득했어요. 마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뿌듯해 보였습니다. 백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백이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백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제 손을 핥아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백이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구조대원들도 백이의 행동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이런 개는 처음 봅니다. 마치 훈련받은 군경 같네요. 어떻게 구조 신호까지 알고 있는 거죠? 모두들 백이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총상은 심하지 않았고 며칠 후면 회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백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추위와 출혈로 큰일 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백이는 그날 밤 의무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저를 지키려는 듯 문 앞에 앉아서 꼼짝하지 않았어요. 간혹 간병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절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이틀 후, 저는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 근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대 분위기가 평소와 많이 달랐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다르고 특히 백이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구조작전에 참여했던 박 중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스펜서 일병, 그게 정말 대단하더군요. 중대장님께서도 깜짝 놀라셨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네요. 특별한 조치라는 게 뭔지 궁금했지만 박 중사는 자세한 얘기는 해주지 않았어요. 다만 내일 아침에 전체 집합이 있을 거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혹시 백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부대 전체가 운동장에 집합했습니다. 이런 전체 집합은 정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였거든요. 중대장님이 앞에 서시고 그 옆에는 백이가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스펜서 일병. 중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앞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중대장님의 표정이 생각보다 밝으셨습니다. 화가 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번 구조작전을 통해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대장님이 부대원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이 진돗개 백이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와 충성심을 보여준 영웅입니다. 부대원들이 모두 백이를 바라봤어요. 백이는 여전히 얌전히 앉아 있었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따라서 오늘부터 백이는 우리 제3중대의 명예병사로 임명합니다. 중대장님의 선언에 부대원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백이를 바라봤는데 백이가 마치 이해하는 듯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명예병사라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걔가 부대의 공식적인 일원이 되다니요. 하지만 백이의 행동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군인보다도 용감하고 충성스러웠거든요. 김상병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백이야, 경례.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이가 앞발을 들어올리며 경례 자세를 취한 거예요. 부대원들이 모두 함성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경례까지 알고 있는 거지? 저도 정말 놀랐어요. 백이는 지난 한 달 동안 저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면서 배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중대장님이 특별히 준비한 목걸이를 백이에게 채워주셨어요. 거기에는 작은 태극기와 진돗개 모양의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백이는 그 목걸이를 차고 더욱 당당해 보였어요. 이날부터 우리 중대 마크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마크 옆에 작은 진돗개 휘장이 새겨진 거예요. 백이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였습니다. 제3중대의 모든 부대원들이 그 휘장을 가슴에 달고 다니게 되었어요. 부대원들의 백이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백이를 진짜 동료로 여겼어요. 식사 시간에는 백이 몫의 고기를 따로 준비해주고 추운 날에는 담요를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입 부대원들이 오면 백이 이야기를 꼭 해줬어요.
우리 부대에는 영웅개가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신입들은 모두 백이를 보고 싶어 했고, 백이도 새로 온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백이는 명예병사가 된 후에도 저와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여전히 제가 경계 근무를 설 때마다 함께 해줬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저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진정한 전우가 된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백이와 함께 철책을 따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에 온 지 겨우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특별한 친구를 만나게 되다니요. 백이 덕분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제대가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부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백이를 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백이는 이제 제 인생에서 떼어낼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백이와 함께 철책을 따라 걸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백이야, 나 곧 미국에 가야 해. 너는 어떻게 하지? 백이는 제 말을 이해하는 듯 슬픈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백이를 미국으로 데려가겠다고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백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백이는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가장 소중한 친구였으니까요. 먼저 중대장님께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중대장님도 저희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고 경고해 주셨어요. 동물 검역, 건강진단서, 수송허가서 등 정말 많은 서류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백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백이가 군용견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명예병사였지만 법적으로는 그냥 떠돌이 개였거든요. 하지만 백이의 구조작전 기록과 부대 내에서의 활동 내역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 중사가 특별히 증명서를 작성해 주셨어요. 백이의 영웅적 행동과 부대에 기여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문서였습니다. 이게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생명을 구한 영웅이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서류 작업에 1달 넘게 걸렸습니다. 그동안 백이는 제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저를 지켜봤고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허가가 떨어졌어요. 백이를 미국으로 데려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부대원들도 모두 축하해줬고 백이를 위한 작은 환송회까지 열어줬습니다. 제대 전날 밤, 백이와 함께 마지막 경계 근무를 섰어요. 그동안 수없이 함께 서던 자리였지만 그날 밤은 특별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게 된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백이야, 내일부터는 새로운 모험이 시작이야. 미국에서도 잘 지낼 수 있을까? 백이는 제 무릎에 턱을 괴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어디든 따라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대 당일 부대원들이 모두 나와서 저희를 배웅해줬어요. 백이도 특별한 이송용 케이지에 들어가야 했는데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제가 옆에 있으니까 안정을 찾았습니다. 김포공항까지 가는 길에서 백이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기억해 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지난 1년 동안의 추억들이 떠올라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공항에서 백이와 함께 비행기에 오르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백이가 한국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더니 마치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백이야. 우리 함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거야. 미국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백이는 제 말을 듣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불안해하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강들이 작아져 갔습니다. 백이도 창문 쪽을 바라보면서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아마 그동안의 추억들을 되새기고 있었을 거예요. 긴 비행 시간 동안 백이는 대부분 잠을 잤어요. 가끔 깨어나서는 제 손을 핥아주곤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보다는 저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다는 신뢰가 느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 백이는 생각보다 빨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낯선 냄새와 소리 때문에 불안해했지만 제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찾는 것 같았어요.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날씨도 백이에게는 좋았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백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백이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 하시면서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백이의 영리함에 놀라워하시며 진돗개의 특별함을 인정해 주셨어요. 백이는 미국에서도 여전히 저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하고 저녁에는 뒷마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이웃들도 백이를 보면 모두 감탄했습니다. 이런 개는 처음 본다면서 정말 특별하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백이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처럼 저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어느 날 밤 도둑이 집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백이가 미리 감지하고 짖어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백이는 유명한 개가 되었어요. 백이와 함께 보낸 8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백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활기찼고 저에 대한 충성심도 변하지 않았어요. 산책을 할 때면 항상 제 앞에서 길을 확인하고 잠들 때도 제 침대 옆에서 지켜줬습니다. 백이가 16살이 되던 해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제 곁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바라봤어요. 백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마치 가족을 잃은 것 같았거든요. 백이를 잃고 나서 한동안 허전했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년 후에 한국에서 진돗개 한 마리를 분양받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개는 백이와 비슷한 모습이었고 성격도 백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개에게 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콜이는 백이의 후손은 아니었지만 같은 진돗개의 혈통이었어요. 백이만큼 영리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콜이를 키우면서 저는 다시 한번 진돗개의 특별함을 느꼈어요. 정말로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의 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 뒷마당에는 콜이의 아들인 콜이 주니어가 뛰어놀고 있어요. 벌써 3대째 진돗개와 함께 살고 있는 셈이죠.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백이가 남겨준 유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진돗개는 정말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에요. 한국의 5,000년 역사 속에서 길러진 충성과 용기의 유산이며 그 정신이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저는 이 개들을 키우면서 한국의 깊은 문화를 계속 배우고 있어요. 매년 저는 한국문화센터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백이에게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은 마음에서요.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동네 공원에 작은 기념비를 세웠어요. 한국 진돗개 백이를 기리며 국경을 넘은 우정에 감사하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백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 감동해 하십니다. 어떤 분은 고국의 진돗개가 이런 일을 해냈다며 자랑스러워 하시기도 해요. 지금도 거실 한편에는 백이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서 경례를 하는 게 제 일과예요. 그리고 콜이 주니어에게 백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물론 걔가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그 정신만큼은 전해지길 바라거든요. 한국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켜온 문화와 정신이 저 같은 외국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라 깊은 품격을 가진 위대한 나라라는 걸 백이를 통해 배웠어요. 요즘에도 한국 뉴스를 챙겨보고 한국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백이와 함께했던 그 철책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백이가 저를 구해준 그 자리에 꽃 한 송이 놓고 싶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용감한 친구였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적이었어요. 백이 덕분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평생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은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감동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백이처럼 잊지 못할 반려동물이 있으신가요? 따뜻했던 순간들을 댓글로 들려주세요.